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11시 39분. 미국 증시는 사실,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났죠. 다음 주가 이제 시작되면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 지나야 이제 국내 증시는 수요일에 이제 반영이 되니까 아직도 2거래일 정도 더 진행이 된 뒤에 어쨌든 이제 시가가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시가가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시가가 형성되는 걸 보고 그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해석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가를 특정해서 분석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분기봉이 거의 아랫꼬리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이제 음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다라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다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전에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악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시화된 악재가 없이는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려가려면 어쨌든 악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악재의 출발점이 중국이냐, 유럽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나라에서 악재가 발생하든 이미 각국의 환경을 봤을 때는 악재를 이겨낼 만한 체력이 있는 나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터지면 전방위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악재로 시작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뭔가 악재처럼 보이는 거는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저는 셧다운이 얼마나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가를 형성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10월 첫 거래일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셧다운 이슈가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실상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지만 리딩의 성격이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세요 또는 여기서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거의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어떤 구조만 설명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제 매수에 유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매도에 유리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순간이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9월 달에 331.64에서 325.74 사이에서는 매수를 하고 343.3에서 351 사이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매수를 한 사람은 손해를 보셨고요. 그죠? 331.64 아래에서 매수한 분은 지금 위치가 32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343.3 위에서 매도한 사람은 이익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익을 보고 어떤 경우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예, 어떤 포지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보신 분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투자의 결정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잘못될 경우에도 투자의 결정을 본인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경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경우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고려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결정을 온전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이 영상, 동영상이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그분에게는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어디서 사라 팔아라 하시는 방송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지 사고 파는 기술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사고 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영상을 봐가지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시중에 전문가 행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참, 이 바닥에 무슨 전문가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한심하다는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이 바닥에 상품의 속성을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전문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명문대를 나오든 아니면 아예 대학교를 나오지 않든 똑같아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 왜냐? 레버리지가 있단 말이에요. 상품에는 레버리지가 있다고. 1배도 있고 10배도 있어요. 30배짜리도 있다고. 그러면 돈을 벌고 싶으면 30배도 벌 수 있는 거예요. 30배. 진짜 전문가면 30배를 벌지 않겠어요? 1억 넣으면 30억 되는 건데? 1억을 밀어넣으면 30억이 되는 거예요. 왜 주식 투자를 왜 해요? 전문가가 주식 투자를 왜 해? 주식 선물은 10배입니다. 10배. 응? 근데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면 진짜 맞히기 어렵다라는 걸 본인도 알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맞히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시간이 가고 많이 배워볼수록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은 거예요. 많이 알게 되면 시장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다 미루어서 짐작해야 돼요. 그 미루어서 짐작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6개월봉이에요. 6개월봉. 6개월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 자, 여기 상단선 두둑겨 맞고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상단선을 두둑겨 맞고 내렸습니다. 그죠? 하단선 어디 있어요?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스는 298에서 348이란 말이에요. 이 박스를 쓴다고. 6개월봉은 어차피 348 위로 가든가 298 아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3개월 봉으로 딱 보시고 이제 분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를 방어하지 않아요. 예?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를 방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해가지고 갭상승이 크게 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3분기에 만들어져 있는 저가는 방어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어할 의지가 없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렸을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저가를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상단선이 그렇게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 방어가 안 돼요. 네? 위로 올라갔을 때 방어가 안 된다고. 내려가는 것도 방어가 안 되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는 진짜 애매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딱 캐치가 되면 이건 이쪽 방향이 맞아요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봉을 그려놓은 거는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놨고 내려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위로 확 틀어막고 아래를 열었으면 이건 위가 막혔으니까 매도 쳐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도모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인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저가 있죠. 여기 저가 방어되면 그러면 위로 가겠죠. 그러면 1차 목표가 여기고 2차 목표가 여기에요. 337.4 그 다음에 343.5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켜지면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매수죠. 매수라고. 여기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가를 깨면 지금 분기봉 자체가 최저가 모드라고 해가지고 작년 저가까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목표치가 278.39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할 수 있겠어요? 278.39까지 내릴 건데 그럼 매수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매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만들어진 저가, 그죠? 9월 저가요. 9월 저가가 방어되면 매수. 그 다음에 목표는 337.4에서 343.5 정도.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수자의 입장이에요. 근데 매수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가가 방어돼야 됩니다. 저가가 붕괴되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매도자의 입장이에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나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붕괴하든 지키든 상관없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위치가 이 두 개인데 저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좁혀. 네? 시간을 좁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분기봉을 봤을 때는 반등의 목표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이제 좁혀서 월봉으로 줄이는 거죠. 월봉으로 줄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상단선의 위치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고조정을 보시면 다 내려갔죠? 예? 고저종
예, 투심은 다 내려갔다. 자, 10월에는 고1 저0 종0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는 지켜지면 투심이 상승해요. 예? 저가는 9월 달에 저가를 지키면 투심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수 조건이 되죠. 연구간이라서. 자, 이 말은 9월 저가를 방어하면 매수인데 9월 저가 이거 3분기 저가죠. 이건 매수예요. 근데 이건 분기 기준이고, 그죠? 이건 월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예? 월봉의 매수 조건과 분기봉의 매수 조건이 동일해요. 저가를 지키면 돼.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는 게 좋겠죠? 갭상승이 나올수록 저가를 지킬 확률이 높고, 보합이나 갭하락으로 하면 저가를 지킬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담으시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지금 빨강색으로 된 하단선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랑색으로 된 하단선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존재할 때만 매수해요. 예? 이게 존재할 때만 매수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로 눕고 얘가 아래로 누우면 매수를 못해. 보세요. 파란 거 이렇게 누웠죠. 빨간 건 여기서 이미 누웠고, 예? 빨간 건 이미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 게 지금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완전히 다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봉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네? 이게 다 꺾였기 때문에 하락 추세예요. 이게 꺾이면 위도 꺾여요. 이렇게 꺾였죠? 꺾였잖아요. 이게 꺾이면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하락 추세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가를 깨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9월 달의 저가가 핵심이구나. 9월 달의 저가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10월 달 그리고 4분기에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판단은 9월달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자는 스탑. 예? 오르든 내리든 9월달에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부터는 매수자는 할 게 없고, 매도자는 가장 빨리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요 시가에라는 거예요. 시가 위치에 지금 상단선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334 이 수치 이상만 이제 매도자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337.43을 갈지 말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분기봉의 상단선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일단 334를 넘어버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매도자라면 곱보를 산다 그러면 334 위에서만 고려해 볼 것 같아요. 334. 자,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곱버스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셨다면,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코스피 200 지수의 적정 위치는 334를 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다예요. 334를 넘어야 된다요. 334. 그 아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 내려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지금 월봉은 아래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 그냥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근데 그냥 내려가면 매수할 수 없는 거죠. 매수할 수 없는 위치를,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위치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곱버스를 사고 싶은 위치를 터치하지 않고 지수가 그냥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내려가는 거지. 그냥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막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저한테 뭐 매수할 자리가 뭐 334를 넘어야 고퍼스를 살 수 있다며 오지도 않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릴 거냐 그냥 내릴 거냐 두 개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 그냥 내리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에게 제한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그때는 334 위로 고퍼스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10월 달 매트릭스 구조가 고가는 사실 고가를 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가랑 종가는 영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가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야 되고요. 종가도 하락해야 됩니다. 그게 하락의 조건이에요. 예, 종가 하락해야 돼요. 10월 말에 갔을 때 종가가 하락해 있지 않으면 이제 약간 골치 아픈 구조가 된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네, 다음에 제가 재미있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동영상을 제공하는 건 사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거래하면 무조건 돈을 벌 거니까 따라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이제 본인이 끌어안으셔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해당 리스크를 끌어안고 투자를 할지 말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럼 결과도 온전히 본인의 몫인 거예요. 잘 되면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신 거고, 잘못되면 본인이 채널을 잘못 선택한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결과가 좋아. 그럼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잘 하신 거고 채널 선택도 잘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왜 하필 이런 채널을 골라가지고 이런 결과에 됐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윗꼬리가 보이죠? 여기 윗꼬리. 그죠? 얘는 양봉이고 얘는 음봉이라는 거 빼고는 똑같아. 윗꼬리만 달린 봉이에요. 그 다음에 저가를 깬 양봉이 나오죠? 그죠? 얘도 저가 깬 양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이 나와요. 얘도 지금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윗꼬리 음봉이 나와요. 그죠? 여기 윗꼬리 음봉이죠? 특징이 뭐예요? 저가가 깨졌어요. 예, 저가가 깨졌어요. 자, 4개의 봉이 똑같죠? 4개의 봉이 똑같아.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자리가 10월 자리입니다. 예? 10월 자리가 지금 그 자리인데 잘 보세요. 9월에 시가를 찍었지. 그죠? 전봉 시가를 찍었잖아요. 요 9월의 시가. 여기. 전봉 시가 이렇게 찍고 떨어졌죠? 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하락하고 싶으면 저도 그런 식으로 봉을 그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한 334까지 올라갔다 저가를 깨고 내리면 이제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거면 뭔가 악재가 있는 거지. 예? 데미지가 겁나게 큰 악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엄청나게 데미지가 큰 악재가 뜨기 좋은 딱 시간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뭔가 얻어 터질 만큼 강력한 악재가 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월봉은 지금 아래쪽을 열었단 말이에요. 상승 추세도 다 끝났고 아래쪽도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일목균형표로 보면 어디에 있느냐? 구름대에 있어요. 지금 그때랑 똑같아요. 이 좌측의
위치도 구름대고 우측의 위치도 구름대예요. 그래서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월봉이 횡보하는 형태로 지금 봉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보통 상승장은 이런 식으로 봉 안 그려요. 그래서 뭐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상방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걸 지금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전고점 부근까지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전고점을 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3천 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구조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고. 지금의 형태는 그쪽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쪽 나라와 우리나라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차이를 다 무시하고 그냥 예? 변동폭만 가지고 일본은 어쩌고 저쩌고 미국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설명드렸고 이제 이주봉으로 가면 예, 이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주봉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뭐 다 만족한 상태죠. 다 만족한 상태예요. 지금의 상태가 최저가 모두도 다 깼어요. 다 깬 상태라 예, 저가 깼잖아요. 이건 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예, 이걸 깰 거라는 건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문제는 이제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도 여기보다 낮아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그 다음 주 3거래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 3거래일 동안에 그 이주봉 자체를 상승할 의지가 없다면 예. 330.24보다는 이제 낮은 데서 마감을 할 거고 반대로 330.24보다 높은 데서 마감을 할 거면 이제 종가를 상승시키겠죠.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예, 아직 두 개 봉 더 그러니까 10월 첫 번째 주 빼고도 한 달 더. 여기 지금 11월 23일이니까 실질적으로 11월 3일까지예요. 11월 3일까지는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저가를 깨면 또 무너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상승해도 그러니까 이번 봉이 만약에 양봉을 내고 끝나고 다음 봉이 만약에 윗꼬리 달고 음봉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봉은 현재 봉의 저가를 다시 깨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도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기가 11월 3일까지라고요. 11월 3일까지야. 근데 이미 종가 바닥은 이거란 말이에요. 종가 바닥. 예. 근데 만약에 이번 봉이 하락하면 얘가 바닥이 되는 거죠. 새로운 바닥. 왜냐면 얘가 내려가니까. 근데 이제 내려가기 싫으면 이 위로 가면 되죠. 그럼 얘가 횡보하면서 예.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이렇게 양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예.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봉에서 종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또 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종가 투자 심도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상승했어도 이렇게 조금만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바닥인데 바닥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현재 봉 포함해서 앞으로 두 개 봉 더, 이제 세 개 봉이죠. 현재 봉 포함해서 세 개 봉도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외부적인 충격이 오잖아요. 외부적인.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악재가 떠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10월 달에 오게 되면 투신 구조는 계속 내려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춰지면은 결국엔 이제 330.24는 붕괴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요. 저가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낮은 저가는 계속 붕괴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주봉의 구조를 봤을 때는 사실 상방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0월달은
하락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주봉은 뭐 아래쪽은 열려 있고 누르는 힘은 약해요. 그죠? 누르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뭐 330.24라는 숫자 아래에는 매도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보세요. 매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봉이 없어. 주봉도 매도 가치가 없고, 이주봉도 매도 가치가 없고, 월봉도 매도 가치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분기봉도 매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어디를 탁 찍어가지고 매도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이 그냥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 해가지고 지수가 빠지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빠지는 걸 보고 내가 따라 들어가는 방식 말고는 내가 어딘가에서 기다려서 탁탁 매도 치기에는 이 330.24 밑에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9월달에 저점을 깨고 오르는 경우도 있고 9월달에 저점을 깨지 않고 오를 수도 있어요. 9월달에 저점을 깨고 오르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표현한 거고 윗꼬리를 그릴 테니까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윗꼬리에서 잡은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걸 먹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9월달에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왔을 때는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가져가는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거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거냐는 결국에는 9월에 저점을 붕괴하고 오르느냐 아니면 붕괴하지 않고 오르느냐에 따라 약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그게 올라가는 게 반등이냐 상승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9월달에 저가를 지키느냐 붕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월달에 저가가 붕괴되면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는 반등이 오더라도 어차피 반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접근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9월에 저가를 지키면 상승의 형태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매수자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수자의 시각과 매도자의 시각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르면 매수고 내리면 매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전략과 매도자가 가져가야 될 전략이 다르고 매수자가 전략을 가져가는데 불리한 조건을 만들면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매수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 어쨌든 그 움직이는 걸 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 좋고 내리면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를 찍고 오르고 어디를 찍고 내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차트를 오래 안 보신 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뭐 이거 일봉 하나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 6개월, 3개월, 그죠? 월, 2주, 뭐 3일봉, 일봉까지 쫙 해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다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걸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일봉 보시는 분은 주봉 보는 것도 보고, 일봉 보는 분이 주봉을 보라 그러면 주봉 보는 것도 보고 한다고요. 그리고 일봉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돈이 다 들어가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판단하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월봉을 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판단 안 해요. 그냥 이번 달 망했어 그러면 그냥 이번 달 시간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일봉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 20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환경은 사실상 저는 아래쪽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고포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끝난 거야. 단 지금의 가격은 절대 고포스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구조가 고포스에게 유리한 거지 가격이 고포스에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포스 공략을 하려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에 배팅하고 싶어도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 부분 줄여서 언제든지 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세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봉은 딱히 볼 얘기가 없어요. 일봉은 뭐 없어 아무것도. 이건 뭐 올라도 할 말 없고, 시간적으로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올라야 매도 치기 좋아요. 지금은 계속 연구관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방으로 한번 틀면 꽤 긴 시간을 좀 하락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초에 하방을 보는 건 악재가 뜨지 않는 한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오히려 10월 초에는 반등이 와서 일봉에는 일구간을 좀 쌓아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월봉은 9월 시가까지 올라와서 윗꼬리의 형태도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해주는 흐름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하방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하방 포지션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유형의 사람이지만, 오히려 굿버스를 매수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334 위, 334 위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상대방의 투자 결과에 대해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시작했으면 본인이 믿어야 돼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 본인의 거래를 본인이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지식 체계가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식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체계를 믿지. 그 체계를 믿어야 신법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식 체계가 있으면 그걸 신뢰할 수 있다고. 그걸 신뢰해야 내 자신이 컨트롤이 되는데, 이 지식 체계가 없어요. 지식 체계가 없어. 남이 듣는 걸로만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러면 남이 제공해준 정보가 틀렸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해 준 게 맞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요인이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제공해 정보가 틀렸어. 그리고 거꾸로 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당한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거네 라고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능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시작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남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봉이 움직일 때마다 심리가 같이 막 요동치는 거지. 그러면 거래가 다 망가져요. 거래가 다 망가진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걸 제가 억지로 뭔가 제어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마음이 흔들린 상태잖아요. 그럼 흔들린 대로 하셔야 돼요. 왜? 어차피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손절했는데 더 빠져. 그러면 손절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손절을 했는데 올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괜히 손절했네 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근거가 아니라 결과라고요. 왜 손절을 해야 되고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기준으로 아니면 정리하는 거고, 아직도 그 근거를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홀딩을 하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을 해놓고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손절하세요 라고 했는데 손절했는데 올라. 그러면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본 게 얼만데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손절했는데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이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왜? 본인이 행위를 해놓고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들은 예, 본인이 다 판단을 하게 둬야 돼요. 괜히 개입해가지고 그분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순간 이게 서로 좋을 수가 없어요, 결과가.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런 분을 상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리딩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 돈 내고, 그죠? 돈 내고 전문가한테 리딩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 방법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무료 방송하는 사람 방송 보면서 뭐 이게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로 보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드린 거예요. 예. 코스피는 조금 더 심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코스피는 조금 더 심각해요. 왜냐면 분기봉이 저가도 다 깼어. 저가도 다 깼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하방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분기봉은 저가 투자 심도가 최저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 코스피 200 지수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미 저투까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동기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코스피 200 지수도 조만간 전분기 저가를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들어진 저가도 충분히 분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수를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저는 상대방에게 매수를 권장할 생각은 없는데 이 저가를 분기하는 시점이 늦춰지면 저가를 깨지 않고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상승하는 폭만큼을 노리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환율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 안 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1450원을 넘을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다요. 1450원을 넘길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6개월 봉 하단선 찍고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6개월 봉 하단선 찍는 건 오히려 띵글을 쓰시는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목표가가 1450원 이상으로 보여진다라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 가격은 1352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 잘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종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치 최고치로 가는 게 고가만 가면 되는 거면 고가를 찍고 빠진다고. 예? 그러니까 1450원대를 찍고 나서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가일 땐 그래요. 근데 지금 종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종가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위로 올라간다면 1450원대를 찍고 빠지는 게 아니라 1450원대 이상에서 버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증시의 위기와 환율의 급등이 같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서 145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머문다는 거는 반대로 지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반등이 오는 게 아니라 반등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278.39 코스피 지수로는 2134.77이었나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저점을 딱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찍은 상태에서 반등이 없다는 거지. 거기를 누른 상태에서 반등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 환율이 똑같은 구조로 거꾸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지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내려갈 거라고 봐요. 연말까지 계속 내려갈 거다.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환율이 1450원을 넘을 때까지는. 환율이 1450원이 넘어갈 때까지는 어차피 지수도 똑같이 빠질 거잖아요. 1450원대를 넘어간다라는 거는 지수도 이제 278 또는 2134 부근으로 간다는 건데 이제 가고 나서 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 깼으니까 매수해서
상방을 봐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리면 반등은 없다요. 예? 2134까지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는 반등을 노려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는 반등이 없어요. 아예 빠져가지고 1700, 1800까지 빠지면 그때는 반등을 노릴 만한 공간이 생기는데 2130대에서는 위로 올라갈 만한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분기에 저점을 깨고 이제 내려가는 환경이 오면 이게 2134 위에서는 반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매수 전략은 그보다 훨씬 좀 아래쪽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매도자는 아래쪽으로 악재가 떠서 내려가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이제 홀딩하는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시중에 전문가라고 막 설치는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 솔직히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마구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사람들한테 무수개소리로 연말에 코스피 지수 300, 환율 1150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근거는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지금 개인이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10조 원을 매도했는데 현물을 7월부터 9월까지 7.5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기 기준으로 일반기는 개인이 현물을 엄청나게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2반기 절반 정도 지났는데 7.5조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상방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그렇다고요. 제 기준에선 2반기는 지금 상방은 없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280대로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 왜? 개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환율이 1150원 간다 그러고 코스피가 3000 간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근거가 좀 궁금하긴 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퍼스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2725원이죠? 2725원인데 6개월 봉으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하단선 찍고 올랐죠? 예? 튕긴 자리가 이 하단선이 있어요. 기묘하죠? 2395원에 하단선을 찍고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342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분기봉 고가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분기봉을 보시면 여기 고가를 넘어야 여기 고가를 넘어야 얼마까지 노릴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 3420원까지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단선 기준이고 시간 기준으로는 여길 간다는 얘기는 3940원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2570원 정도가 이제 매수 자리예요. 분기봉으로 봤을 땐 2570원 등가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보고 매수 얼마 해요? 물어보면 2570원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주봉으로 월봉으로 환산해 볼까요? 월봉으로 환산해 보면 시가까지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음봉의 시가니까 여기는 양봉의 시가가 된다고. 코스피 200 지수가 334를 가면 얘는 얼마를 가요? 여기 가는 거죠. 여기 딱 그 자리 하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620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매수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짜요? 2620에서 2570? 요 공간을 노리셔야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세요? 예? 여기 매수가 다시 가면 안 되고, 그럼 윗꼬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분기봉의 매수가 2570과 월봉의 매수가 2620, 요 가격 공간, 이 공간만 저는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요. 그러니까 나는 매수하겠다 그러면 요 공간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2570, 그
그 다음에 2620. 요게 매수자가 노려볼 자리예요. 타겟. 짠. 예,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고는 없다고 봐. 예? 지금 10월 이후로 요거 말고는 할 필요가 없다. 예, 이거 안 오면 말고 여기 오면 딱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저 구조 말고는 딱히 이야기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올봉 봤죠. 그 다음에 지금 이주봉도 지금 이격에 걸려 있잖아요. 이격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상태는 뭐 매수 가치는 없는 거지. 이격 볼펜 20을 넘어가면 매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라 이건 따라갈 수가 없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노릴 수 있는 건 다 그 가격이에요. 그럼 주봉으로 거래할 거냐? 그럼 주봉으로 거래하면 2,660원, 월봉으로 거래하면 2,620원, 분기봉으로 거래하면 2,570원. 그러면 요런 가격들만 보고 거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해드렸죠. 저는 계속 굿버스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저는 굿버스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틀렸네, 맞았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저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직은 굿버스에게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랑 판단이 다르시면 다르게 거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맞았네, 틀렸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틀리면 잠수 타잖아요. 근데 저는 잠수도 탈 수가 없어요. 제 입장 자체가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말 바꿔가지고 뭐 매수를 매도로 바꾸고 뭐 매도를 매수로 바꾸는데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논리를 뒤집으면 사업을 접어야 돼요. 그래서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그건 이제 결과의 문제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거래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분기봉을 선택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분기봉을 선택하고 분기봉 때문에 어쨌든 3,940원 이로 다시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팔지 않고 계속 버티는 구조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를 저는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는 건 감안하시고요. 자, 이게 음봉, 이봉이 이봉이에요. 예? 이봉이 이봉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음봉이 떴죠? 그 봉이 이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양봉이 처음 나왔어요. 요걸 A라고 할게요. 이 바닥에서 양봉이 나온 게 A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저가를 지키고 양봉으로 B가 나오는데 이 B가 특이해요. 지금 B죠, 이게 왜 특이하냐? 이 봉으로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뭐냐면 요 위치가 후행 스팬이 전환선 9 위로 올라타는 자리예요. 이 위치, 이 B 위치가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전환선 9 위로 올라탔죠. 똑같이 후행 스팬이 전환선 9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게 코로나예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다? 기준선 26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를 넘으면 지금 1차로는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선행 스팬 1이고 여기가 선행 스팬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이렇게 두 자리가 보이는 거죠. 이게 얼마인지는 보이시죠? 예? 이 가격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3,940원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투자 심리도 구조로는 3,940원이 타겟이에요.
네? 지금 매트릭스 구조랑 투자 심리도의 최고가 모드에 의하면 3,940원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가입니다. 그건 투자 심리도로 분석했을 거고, 이건 지금 뭘로 분석하는 거냐면 일목으로 분석했을 때는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예요. 선행스팬 2는 7,200원대에 있고 선행스팬 1은 4,000원대에 있습니다. 이게 4,600원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 악재가 뜨면 생각보다는 목표가가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세요. 예?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3,940원을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3,940원 되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3,940원에 가도 목표가는 더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건 언지를 드리는 거예요. 단 매수의 구조는 어디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의 시가 아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수 전략을 고려하신다면 그 정도의 가격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바로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매트릭스 구조, 일봉의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어쨌든 그 정도까지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월 10일 그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 제공하는 거고요. 혹시 유한타증권 요 계좌 있으신 분은 이벤트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요거는 띵글 프로그램 자체가 유한타증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유한타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한타증권의 그 이벤트를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혹시 그 동영상 보고 도움을 받으셨거나 도움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한테 뭔가를 돌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벤트에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